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3일 오후 2시 35분입니다. 오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패 및 부정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는 세 지휘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즉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조국 일가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 3대 사건인데 모조리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날짜가 2월 3일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핵심 쟁점이 또 하나 올랐는데, 이 윤석열 총장이 아주 문재인 정권에 통쾌한 반격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23일 오늘 재판에 넘겨졌다. 즉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2차 인사 대학살이 벌어진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의치 않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렇게 언론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 기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니까 최 비서관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정결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윤 총장이 정권편에 선 서울지검장을 무시하고 3차장에게 지시해서 정결사항이니까 당신이 기소하라 해서 기소를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더구나 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요사이 그 밑에 직원들이 검사 승진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검사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검증을 하는데 주로 공안 사건을 가지고 마치 추궁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말썽이 되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검찰 인사에 관련하고 있다. 이게 과연 나라냐? 이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패거리 아니냐? 이게 조폭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면 그때는 법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폭력. 법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활용될 때는 그게 공권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갈래의 이 부패 사건 수사 검사들을 바꿔치겠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번 총선에 여당을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인데, 어쨌든 조국 사건을 배짱 있게 조사한 이 윤석열 총장이 기가 끊기지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이 조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이때는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인턴을 했다 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 고형곤, 여기서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업무방해. 왜냐하면은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가지고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서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부정 입학에 일조를 했다 이거죠.
검찰에 따르면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이메일로 이 최 변호사에게 확인서 파일을 보내주었고, 최 비서관은, 당신은 최 변호사입니다만은, 지도 변호사란에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10개월에 걸쳐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순순히 뭐 자신 있으면 검찰에 가가지고 실제로 아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이랬다 하면 될 텐데, 구차하게 검찰이 아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 반격을 해 오니까 아마 검찰도 괘씸하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니까 반드시 이 사람을 기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이 이 사건 담당 송경호 차장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보되는 인사 발령이 난 날인데 그것 개의치 않고 기소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이것은 전형적인 조작 수사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했어요. 수석이 비서관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검찰을 공격을 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3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서면 질문서만 보내고 불응했다. 수사팀은 이 문재인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직후 지난 14일부터 기소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윤 총장도 전날 정례보고 때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가지고 기소를 지시했는데도 하지 않으니까 수사실무를 책임진 고영군 부장검사가 직접 지검장을 만나서 결재를 요구를 했는데, 이 지검장은 어제 결재하지 않고 퇴근을 했다. 일설에 따르면 수사검사들이 결재가 내려올 때까지 퇴근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일종의 대치하는 국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오간 내용을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원래 결재서는 차장까지다.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장이 직접 검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면서도 아직도 자기 임무를 마지막까지 완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직자가 자기 의무를 고난에 있을 때 끝까지 집행하는 것은 아주 근사합니다. 이게 아주 공직자의 미학입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인사 태풍이 오기 전에 주간조선 기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날리면 날린 대로 우리는 묵묵히 한다. 법대로 하면 된다. 뭐 신경 쓸 것 없다. 쉽게 말하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역시 검찰총장이 약점이 잡히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자기 권한을 행사를 하면은 이렇게 기소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문재인 정권을 눈치 보는 사람이 중간에서 회방을 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검찰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검찰의 이 기계가 얼마나 갈지는 사실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언론의 상당한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잘하니까. 그리고 야당이 미약하나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청와대와 법무부로 이 전화를 막 해가지고 와글와글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백악관으로 수십만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편지 쓰기 운동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청와대 앞으로 한 100만 명이
항의 편지를 하면은 그게 아마 장관일 겁니다. 우체국이 마비되고 그 청와대로 몇 트럭분의 편지가 배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여론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노릇하기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침묵하면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더구나 이런 문재인 정권 있는 법도 무시하는데 침묵하는 국민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모토가 사람이 먼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편을 말하는 겁니다. 민노총 같은 자기 편을 말하는 건데 우리 편도 있다. 우리도 사람이다 하고 떠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또 속으면은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아주 유명한 이 선거 구호가 될 만한 말들이 요새 사람 입에서 자꾸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국 속느냐 안 속느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1년 전까지만 해도 다수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속출을 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고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도 달라지니까 국민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참 순진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합니다. 아무리 욕을 했던 사람도 달라지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지지하는 거죠. 원래 이 민주국가에서 법의 이론은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인간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처벌하는 겁니다. 죄. 인간과 죄를 분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런 요사이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인 자세가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행동을 미워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또 지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 행동을 따라가는 자세. 이게 바로 이 법치의 기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윤 총장을 싫어했다가 윤 총장을 지지하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